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B 하이텍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 가운데에서 최대 호재가 터진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흐름이고 그 흐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DB 하이텍입니다. 자, 바로 오늘 이제 한 가지 호재가 좀 나왔죠. 메타가 이제 DB하이텍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메타가 차세대 이제 스마트 안경에서 DB하이텍의 반도체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흐름은 꾸준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방에서도 꾸준하게 분석해드린 바가 있고요. 스마트폰 다음에 스마트 기기의 탄생을 대비하는 것이고, 스마트폰 다음의 기기가 뭐 스마트 안경이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자율주행 자동차든 아니면 UAM이든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몇 개 없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스마트 기기가 하나 이상 더 생길 경우에는 이들의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독보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은 꽤나 큰 폭의 성장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중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 반도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TSMC, 삼성전자라던가 혹은 글로벌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최첨단 고성능의 반도체 칩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칩들은 보통은 스마트폰이라던가 혹은 AI 서버라던가 매우 뛰어난 그런 연산 능력 혹은 추론 능력 가진 곳에 쓰이거나, 아니면 기기 자체가 워낙에 작은 쪽에 상당히 작은 크기로 쓰이는 것인데,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작은 반도체가 필요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는 반도체들을 여러 개 때려 박아서 그런 식으로 훨씬 더 비용 친화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쓰이는 반도체가 바로 DB하이텍에서 만드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오션을 제대로 이제 캐치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중국산 반도체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쫓겨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조차 DB하이텍의 현재 수주를 공격적으로 내고 있죠. DB하이텍의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발 이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았고, 뭐 IT 기기라던가 뭐 PC라던가 노트북 혹은 이제 스마트폰 이런 쪽들의 수요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DB하이텍의 실적이 좋았던 것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산 중국 기업들의 그런 수주가 몰리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다르게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쪽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중국산 반도체 기업들의 본인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DB하이텍까지 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이구원신, 그러니까 반도체 굴기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DB하이텍의 실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IT 기기들, 스마트폰 기기 IT 기기들 쪽에서 DB하이텍에 대한 수요가 꽤나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포문을 이번에 메타에서 열어준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따라서 주가만 본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세론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호재들이 터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소식들을 기다렸던 어떤 이제 매물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 이제 겪고 난 뒤에, 이 매물들을 소화하고 난 뒤에는 전 다시금 이쪽에 대한 호재를 발버둥 삼아서 실제 성장을 발버둥 삼아서 장기적으로 꽤나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수익 실현을 했어요. DB하이텍은 최근에 수익 실현 전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꾸준하게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기회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지지라인이 좀 더 확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세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다시 DB하이텍을 매수를 진행할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이제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부터라도 DB하이텍을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메타와의 그런 계약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고, DB하이텍의 강점은 사실 이런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 안경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UAM, 거의 대부분의 IT 기기들에 전부 다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가 저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IT 기기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쯤에 혹은 나타날 때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DB 하이텍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미지 센서 기술이라던가 혹은 자율주행 반도체까지도 생산하고 있고요. 로봇용 정밀 센서도 역시나 전력 반도체 공급을 통해서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각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던가 혹은 이제 온 디바이스 칩이라고 해서 결국은 디바이스 안에 IT 기기 안에 반도체 칩을 설치를 함으로써 클라우드까지 정보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이건 반도체를 DBIT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시작은 이제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이라던가 아니면 로봇용의 이미지 센서라던가 AR, VR 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센서 이런 것들을 DBIT가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IT 기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IT 기기가 출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DBH이라는 것이고, 특히 중국산 그런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수요를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특히 파운드리 기업들, 뭐 SMIC 이런 화학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DBIT까지 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흐름이 결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꾸준하게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저에게 좀 수익 실현 혹은 계좌 인증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제 멤버가 되신 지 꽤 오래된 분이세요. 지금 보시면 HD 현대마린 엔진에 몰빵 투자하고 계신 분이고 꾸준하게 이 종목만 투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약 470%. 약 470%이고,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구독 전문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조선주 아저씨로서 뭐 꾸준하게 좀 활동을 했었죠. 그때 이제 가장 강조드린 섹터가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 내에서도 엔진 섹터였었고, 그 엔진들 중에서도 HD 현대마린 엔진의 가동률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가동률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실적의 성장폭이 가장 큰 기업이 HD 현대마린 엔진이었어요. 이런 것들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업사이드를 계산을 해서 실제 성장과 현 시가총액 간의 괴리를 계산해서 몰빵 투자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현재 HD 현대마린 엔진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전에 다 매도를 해버려서 뭐 끝까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더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분 같은 경우는 제 매도할 때에도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좀 계좌 인증을 해주셨는데 9월 20일에 계좌 인증해주신 분이에요. 자, 필승 스승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해석하는 능력 키우고 성장해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건 복습한 지 오래돼서 깜빡했었습니다. 많이 반성합니다. 서브 계좌이긴 한데 스승님 덕분에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보배.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성취감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분은 매지온에 이제 서브 계좌라서 매지온에 몰빵 투자하고 계시고 약 32%의 수익을 내고 계시죠. 매지온은 제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대장주로서 말씀을 드렸던,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매지온의 추세는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올해 연말쯤에 중간 결과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대감이 끼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중간 결과까지 볼지 혹은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최종 결과까지 볼지 혹은 실적에 찍히는 것까지 볼지 아니면은 중간 결과 전에 기대감만 먹고 빠질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끼는 것만으로도 성공 가능성과 업사이드를 판단했을 때 여전히 저는 매지온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이분 역시나 매지온에 대한 그런 강점을 보고 현재 몰빵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계좌도 좀 보여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9월 한 달 동안, 9월이 아직 안 갔죠. 9월 3일이고 이 글은 9월 20일에 이제 보내주신 글인데, 9월 한 달 동안 실현 손익만 1,200만 원이에요. 1,280만 원 정도를 실현 손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약간 4848 타입이라 수익 실현을 자주 합니다. 수익 실현한 걸 인증해 드립니다. 대부분 스승님이 알려주신 종목 매매에서 거둔 수익입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DBI텍을 좀 꾸준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나가고 싶으신 분들,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맛 기쁨뱅이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드리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는 섹터,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들을 매일같이 핵심 이슈와 더불어서 제 생각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뭐 꾸준하게 좀 말씀드린 기업이 이제 말씀드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DB 하이텍이에요. DB 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8월 10일, 8월 10일인데 8월 5일부터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DB하이텍은 한국 2위 파운드리 기업이자 글로벌 대표의 보급형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 중국 반도체 굴기가 한창인 중인 가운데 SMIC 등 파운드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막혀 있어 중간에서 양방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2위 파운드리 업체이자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으로서 중국 반도체 굴기 그리고 새로운 IT가 출현함으로써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는 거, 이 양방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다음에 대중화 IT기가 탄생하지 않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메타의 스마트 환경과 DB하이텍의 협력 사안이 나온 거고요.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IT 기기의 출현은 필수적이고 중국 외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입니다. 기존의 기기들 또한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에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B하이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8월 8일에도 또 분석해드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가하는 관세 영향이 실적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MIC에서 관세 영향으로 인해 몇몇 고객사들이 이탈했다고 밝혔군요. 관세율 30%만 맞아도 실질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데 조만간 관세율 100%로 올라가면 볼만할 것입니다. 미국 내에 공장이 없는 경우 반도체 품목의 100%를 부과하겠다는 건 중국 반도체 기업도 전부 100% 관세 먹이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참고로 트럼프 정부에서 반도체에 한해서 100%의 관세를 붙이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다거나 혹은 미국 내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제외시켜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공장 지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관세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것인데, 중국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제재안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겨누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반도체 굴기에 필요한 만큼의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SMIC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미국산 장비를 구축하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중국 반도체 굴기 그리고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 양방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60%를 초과하며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의 힘이 약해질수록 수혜를 보는 기업 DB하이텍입니다. 삼성전자도 작지 않은 수혜를 입을 거고요. 삼성전자, DB하이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8월 10일에 또 분석해드렸습니다. 트럼프 관세 최대 수혜주로 삼성전자가 손꼽히고 있군요. 반도체 100% 관세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핵심은 심플하죠. 중국 반도체 주기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골자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것을 약속만 한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을 리가 없겠죠. 중국 반도체의 10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며, 해당 이슈로 중국 외의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 흔들릴 경우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공장이 있거나 예정에 있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공장이 없는 DB하이텍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DB하이텍은 미국에 공장은 없지만 애초에 미국향 매출 비중의 3%가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지켜보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 또 분석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는 섹터,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꾸준하게 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저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웬만해서 분석해드리지 않아요. 왜냐, 제 의도와 다르게 이제 멤버분들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만 좀 제가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들은 많이 분석을 해드립니다. 구글, 메타,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샤오미, 스마트 환경에 진심인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메타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 환경이 메타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샤오미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스마트 환경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메타와 협력을 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것이고, 앞으로 나올 물량들이 저는 꽤나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레 시장 규모와 대중들의 관심 또한 커질 것입니다. 스마트폰 다음 IT 기기의 출현, 상상만 해도 설레는 말이죠.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1년 내내 강조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주목할 점은 넥스트 디바이스는 레거시 반도체 수요 폭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죠. 넥스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 폭증을 일으키고 레거시 반도체의 파운드리를 DB하이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환경일지, 자율주행 자동차일지, 휴머노이드 로봇일지, UAV일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이 중 하나만 현실화되어도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이며 3개 이상 현실화될 경우 슈퍼사이클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DB하이텍 투자 중입니다. 몇몇 기업들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최근에 보시면 9월 17일 글이에요. 최근 들어 꾸준히 넥스 스마트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도 대놓고 넥스 스마트폰이군요. AI 혁신 및 4차 산업이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 스마트 기기가 탄생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지 휴머노id 로봇이 될지 스마트 안경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핵심 반도체 기업들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주기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 핵심 기업들로부터 관세 타격이 점차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곡점에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기술 및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다 보니 발전 속도를 조금만 늦춰도 작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 DB하이텍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DB하이텍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DB하이텍을 전략 매도했다 말씀드렸죠. 다만 이제 저는 지지난해 좀 더 확고진다거나 혹은 변곡점 만들어질 경우에는 DB하이텍을 저는 다시금 재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넥스트 기기, 스마트폰의 넥스트 기기가 탄생을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저는 삼성전자 그리고 DB하이텍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지켜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최근에 좀 계좌 인증해 주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DB하이텍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